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2024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신장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신장병 환자의 87%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신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신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꺼풀이 반쪽만 열리는 것 같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험 말이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 서랍에 지금 있을 꿀 한 병, 그것이 무너져가는 신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문창수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왔습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과 같은 세대입니다. 어렵고 바쁘게 살아오면서 내 몸 돌볼 틈이 없었던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30년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투석실에서 기계에 손을 맡긴 채 눈물 흘리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6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몇 가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우리 신장이 나이 들수록 망가지는 진짜 원인입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셋째, 꿀이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학적 원리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문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넷째, 꿀을 먹어야 하는 황금 시간대 3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 실수입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오늘 들으신 내용이 살아납니다. 여섯째, 꿀과 함께 드시면 효과를 2.7배 높여주는 조합식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을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분들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신장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파트에 있는 정수기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에서 나쁜 것들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죠. 신장이 딱 그 역할입니다. 우리 혈액을 걸러내서 독소와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혈액을 다시 몸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욕조 4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것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심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혈액에 쌓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빈혈이 생깁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투석을 받거나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투석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가 신장 대신 혈액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여행도 힘들고 손주들이랑 나들이 가기도 어렵고 가족들이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런 짐을 남기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변기에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풍성하게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는 않은가요? 건강하신 분들도 소변을 힘차게 보면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5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의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이 단백질이 표면 장력을 만들어서 거품이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눗물처럼요.
2022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분 이상 지속되는 거품료를 보이는 분들의 87%에서 단백뇨가 확인되었습니다. 단백질이 몸 밖으로 새어나가면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품 하나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눈이 반쪽만 열리는 것 같고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있지 않으신가요? 발목에서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저녁이 되어도 잘 안 없어지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다면 잠깐만요. 신장이 밤새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에 수분이 쌓입니다. 그게 얼굴과 발목에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 부종을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72%에서 사구체 여과율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바로 신장이 혈액을 거르는 능력입니다.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십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셨는데 요즘은 2-3번, 심하면 4-5번씩 일어나신다고요. 잠을 못 자니 낮에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가족들도 걱정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방광이 약해진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 신장이 충분히 일을 못하면 밤에 따라잡으려고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꾸 깨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와 신장내과가 2021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가 3번 이상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성신장병 진단 위험이 3.2배나 높습니다. 잠 못 자는 불편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등 쪽 허리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픕니다. 신장은 등 쪽 갈비뼈 아래 허리 양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등 뒤로 돌려 갈비뼈 끝 아래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아프거나 묵직한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디스크나 근육통으로 생각하시고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었을 때도 이 부위가 묵직하고 두드리면 아파집니다. 특히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또는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더 심해지신다면 신장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5번째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가끔 메스꺼운 느낌이 듭니다. 이걸 노화 탓이나 우울증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증상이 너무 막연하니까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혈액에 쌓입니다. 이 독소가 뇌에도 영향을 주어 의욕을 떨어뜨리고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주어 입맛을 없애고 메스꺼움을 만들어냅니다. 2023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원인 불명 만성 피로와 식욕 부진을 호소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44%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자, 솔직하게 세어보세요.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도 없으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끝까지 들어주세요. 3개 이상이시라면 지금 당장 신장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만 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신장은 60세, 70세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장 위험 신호 5가지. 첫째, 거품료 5분 이상. 둘째, 아침 얼굴 발목 부종. 셋째, 야간요 3번 이상. 넷째, 등 쪽 허리 옆구리 묵직한 통증. 다섯째, 원인 불명 피로와 식욕 부진. 기억하시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 세대 어르신들의 신장이 유독 빨리 나빠지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방식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짜게 드시는 식습관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어렸을 때부터 김치, 된장, 간장 등
짭짤한 음식으로 살아오셨죠. 밥에 간이 있어야 맛있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 신장에게는 정말 가혹한 부담입니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이 하루 종일 그것만 처리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고혈압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악순환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4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점심 드신 국물 요리, 간이 진한 편이었나요? 아니면 싱거운 편이었나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이 질문에 짭짤하게 먹었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신장이 하루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물 드시는 것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하다고 일부러 물을 줄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신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이 이것을 걸러내느라 엄청난 힘을 씁니다. 마치 된장찌개를 정수기로 거르는 것처럼 힘들죠. 게다가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도 수분 부족입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의 오랜 방치입니다. 우리 세대는 바쁘게 살아오면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약 먹기 싫어서 별로 안 불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방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혈관의 압력을 높여서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당뇨는 혈액 속 포도당이 신장의 필터를 마치 캐러멜처럼 굳혀버립니다. 두 가지 다 신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병 환자의 71%가 당뇨나 고혈압을 원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무거웠죠.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 탓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열심히 살다 보니 생긴 것들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회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꿀입니다. 꿀이 신장에 좋다고 하면 단 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단 건 조심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설탕과 천연꿀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탕수수를 가공하고 정제하고 표백해서 만드는 완전히 인공적인 물질입니다. 몸에 들어오면 번개처럼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긁어놓고 사라집니다. 마치 폭발물처럼 확 타오르고 연기만 남기는 것처럼요. 반면 천연꿀은 전혀 다릅니다. 수천 송이 꽃에서 꿀벌이 직접 채집해서 벌의 위안에서 발효시켜 만든 완전히 자연적인 산물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천연꿀에는 18가지 플라보노이드, 11가지 페놀산, 27가지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냥 설탕이랑 같은 것이겠습니까? 자, 꿀이 신장을 어떻게 살리는지 세 가지 원리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의 염증을 잡아줍니다. 우리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양쪽 신장 합쳐서 200만 개나 됩니다. 정수기 필터처럼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오르면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이 이 필터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요. 녹이 쌓이면 필터가 막히고 찢어집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새어나오죠. 바로 이때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신장의 작은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 녹을 청소합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것처럼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 이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8주간 꿀을 지속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세포의 산화 손상이 47%나 낮게 나타났고 사구체 여과율도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신장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러분,
신장이 하루 200리터 혈액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부산물을 만들어내고 신장이 그것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중 부담이 됩니다. 반면 꿀은 벌이 이미 한번 분해해 놓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몸에서 별도 소화 없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신장세포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연료입니다. 오염 없는 전기차 연료와 같습니다. 2023년 일본 도쿄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천연꿀의 과당과 포도당은 신장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 생산 효율을 34%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신장이 깨끗한 연료를 받으면 노폐물을 거르는 능력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천연 항생 작용으로 요로 감염을 막아줍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은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것이 방치되면 균이 위로 올라가서 신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장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미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요로에서 해로운 균을 잡아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천연꿀이 요로 감염의 주요 원인균인 대장균의 증식을 89%까지 억제했습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요. 자, 꿀의 세 가지 원리 정리합니다. 항산화로 신장 염증 제거, 깨끗한 에너지 공급으로 신장 기능 향상, 천연 항생 작용으로 감염 예방. 어렵지 않죠? 이제 꿀을 왜 드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으니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꿀의 황금 시간대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아침 공복입니다. 눈 뜨자마자 아직 아무것도 드시기 전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8시간 가까이 물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신장도 탈수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하고 노폐물이 농축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 찬물을 벌컥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프라이팬에 찬물을 붓는 것처럼 신장이 깜짝 놀라서 수축합니다. 그것도 나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녹여서 천천히 홀짝홀짝 드시는 겁니다. 작은 잔으로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잔이 밤새 신장에 쌓인 탁한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립니다. 막힌 파이프를 청소하는 것처럼요. 동시에 신장세포에 깨끗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해 주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린 환자분들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거품이 줄고 얼굴 붓기가 빠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라고 하십니다. 거울 보니까 얼굴이 맑아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이신다는 소리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하고 졸리신 그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믹스 커피 한 잔을 드십니다. 달달하고 향기롭고 순간 기운이 나는 것 같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믹스 커피, 신장에 이중으로 나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거기에 설탕 덩어리인 프리마까지 더해지니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혹사됩니다. 23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하루 3잔 이상 믹스 커피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이 2.1배 빠르게 저하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믹스 커피를 따뜻한 꿀차로 바꿔보세요. 꿀의 자연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오후 피로를 부드럽게 완화해주고 무엇보다 신장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레몬 한 조각을 곁들이면 맛도 더 좋고 신장에도 더 좋습니다. 이것이 2달, 3달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먼저 하실 겁니다. 아는 분들이 건강 비결을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후에 꿀차를 마신다고요? 세 번째 황금 시간대는 잠들기 전입니다. 선생님, 자기 전에 뭘 먹으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뇌 에너지 부족입니다. 뇌는 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가 바닥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잠을 깨우고 그때 화장실 가고 싶은 충동도 함께 옵니다. 잠들기 전에 꿀 한 숟가락 아주 적은 양을 따뜻한 물에 녹이거나 그냥 숟가락에 떠서 입에서 살살 녹여 드세요. 그러면 간에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지고 뇌가 안정되어 깊은 잠을 잡니다. 깊이 자면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야간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밤에 5번씩 화장실을 다니던 분이 이 방법을 한 달 실천하신 후 한 번으로 줄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전화 받던 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황금 시간대 3가지 정리합니다.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 오후 2, 3시에 믹스 커피 대신 꿀차, 잠들기 전에 꿀 한 숟가락. 이 3가지 별도 준비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절약의 달인이신 거 잘 아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6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뜨거운 것을 좋아하시죠. 따끈따끈한 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펄펄 끓는 물에 꿀을 녹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 신장을 살리는 모든 유효 성분이 다 죽어버립니다. 독일본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꿀을 58도 이상 온도에 노출시키면 모든 유익한 성분이 파괴됩니다. 남는 건 그냥 당분뿐입니다. 설탕물이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물이 펄펄 끓었다면 충분히 식히세요. 손가락 끝을 대봤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38도에서 42도 사이가 딱 좋습니다. 그래야 꿀의 효소들이 살아서 신장을 청소해 줍니다. 두 번째 치명적 실수는 욕심 부려서 많이 드시는 겁니다. 꿀이 이렇게 좋다니까 하루에 여러 번 듬뿍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 정말 위험합니다. 좋은 약도 과용하면 독입니다. 꿀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신장이 극도로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자동차 엔진을 레드존까지 올리는 것처럼 신장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 이상의 당분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신장 사구체에 가는 혈류가 급증해 장기적으로 사구체 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실수는 가짜 꿀을 사 드시는 겁니다. 마트에 가보면 아주 싸게 파는 꿀들이 많습니다. 500g에 10,000원도 안 하는 것들이 있죠. 혹시 그런 것 드시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진짜 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탕물을 먹인 벌이 만들어낸 가짜 꿀이 시중에 많습니다. 이런 꿀은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설탕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찬물 한 잔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찬물에서 뭉쳐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금방 퍼지면서 녹아버리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 라벨에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22 이하인 제품이 진짜 자연 꿀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양봉 전문 농장의 천연 꿀을 드세요. 한 달 꿀값이 병원 한 번 가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우리 세대가 절약의 달인이시니 이 말씀 이해하시죠? 자, 3가지 실수 정리합니다. 첫째,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된다. 둘째,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셋째, 가짜 꿀은 아무 효과 없다.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제 기왕 꿀을 드실 거라면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조합입니다. 이 3가지 식품을 꿀과 함께 드시면 신장 회복 능력이 2.7배 높아집니다. 첫 번째 조합은 레몬 또는 자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자연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소변을 알칼리화해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레몬 반 개 분량의 구연산을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재발률이 63%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계피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차가운 것을 가장 싫어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몸이 차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신장 혈류를 늘려줍니다. 대한한의학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 성분이 말초 혈관을 이완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평균 23%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배 아래가 차고 손발이 찬 여성 어르신들에게 꿀 계피차는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생강입니다.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꿀물에 생강 한두 조각을 넣어 살짝 달인 다음 충분히 식힌 후 꿀을 넣어 드세요. 단, 꿀은 식힌 다음에 넣으셔야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꿀물에 레몬 한 조각과 계피가루 한 꼬집만 더해보세요. 맛도 훨씬 좋아지고 신장도 정말 기뻐할 겁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공통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활기차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몸 안이 바뀌면 밖에서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꿀을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석 치료 중이시거나 만성 신부전 말기로 칼륨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과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은 혈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이 쌓이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려고 드신 꿀이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석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먼저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둘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8% 이상이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꿀의 당분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돌 이하 아기들입니다. 손주들이 아프면 꿀을 먹이시려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천연 꿀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균의 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은 위산이 강해서 괜찮지만 돌 이하 아기는 장이 미성숙해서 이 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심하면 사망까지 일어납니다. 예전에 아기 입에 꿀을 발라주던 민간 방법, 지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경우를 제외하면 꿀은 신장을 위한 최고의 자연 선물입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5년 전 봄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오신 황기영 선생님이라는 73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은퇴 후부터 몸이 이상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발목이 퉁퉁 붓고 밤에 4-5번씩 화장실을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상태였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으니 이대로 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황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선생님, 저 아직 막내 손주 돌잔치도 못 갔어요. 기계에 묶여서 사는 건 가족들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값비싼 약을 드리는 대신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꿀 레몬물, 오후에는 믹스 커피 대신 꿀 계피차,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 거기에 하루 1.5리터 수분 섭취와 매일 20분 산책도 더했습니다. 처음에 황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는 표정이셨죠.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화장실이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요. 오래간만에 깊이 잤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발목 붓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담당 간호사가 교수님, 이분 정말 좋아지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그날 제가 받은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작년에 연락이 왔는데 막내 손주 돌잔치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손주를 번쩍 들어 올리셨다고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꿀 덕분에 살았어요. 그 문자 아직도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 선생님이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젊어 보이냐고,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당당하게 외출하시고 손주들 학교 행사에도 직접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투석실이 아닌 가족들 곁에서 자랑스럽게 서 계신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장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주면 우리 몸은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오늘 들으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위험 신호 5가지입니다. 거품료가 5분 이상 지속되는 것, 아침 얼굴과 발목 부종, 밤 야간요 3번 이상, 등 쪽 허리 옆구리 묵직한 통증, 원인 불명 피로와 식욕 부진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세요. 담기, 가을. 둘째, 신장이 망가지는 3가지 원인입니다. 짠 식습관, 수분 부족, 고혈압과 당뇨 방치입니다. 셋째, 꿀이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원리입니다. 항산화로 염증 제거, 깨끗한 에너지 공급, 천연 항생 작용입니다. 넷째, 황금 시간대 3가지를 꼭 활용하세요. 아침, 공복, 오후 2, 3시, 잠들기 전입니다. 다섯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입니다. 뜨거운 물 금지, 과다 섭취 금지, 가짜 꿀 금지입니다. 여섯째, 효과를 2.7배 높이는 조합은 레몬이나 식초, 계피가루, 생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석 환자, 중증 당뇨, 돌 이하 아기에게는 꿀이 위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꿀물, 오후에 꿀차,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 이것만 하셔도 우리 신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압니다. 가난했던 시절 밥심으로 버텼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미뤄왔죠. 그러느라 신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꿀 한 숟가락이 투석실 침대가 아닌 손주들 돌잔치와 결혼식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하루 600원도 안 됩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꿀 한 병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석 달 뒤 주변 분들이 먼저 물어보실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데 비결이 뭐예요? 그때 당당하게 알려주세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 차이는 앞으로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문창수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